이 영상은 7에서 10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들으셔도 괜찮도록 만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아이 마음 설명서 3번째 이야기. 오늘은 한 가지에만 꽂히는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저녁 7시. 아이를 책상 앞에 앉힙니다.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는 연필을 빙글빙글 돌리고 지우개를 만지작거리고 의자를 흔들고 있어요. 숙제는 아직 2줄밖에 못했는데 말이죠. 엄마, 이 공룡 이름 알아? 이건 브라키오사우루스고 이건 트리케라톱스야. 그런데 이상하죠. 좋아하는 공룡 도감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여다봅니다. 책상 앞에선 5분을 못 앉던 그 아이가요. 엄마, 나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 화장실도 갔다 올게. 책상에 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자꾸 일어날 핑계를 찾습니다. 부모님은 그게 하기 싫어서 부리는 꾀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집중 좀 하자, 우리.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혹시 산만한 아이인 건 아닐까? 그리고 요즘 자주 듣는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혹시 우리 아이 ADHD는 아닐까?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은 이미 완성된 능력이 아니라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키가 순서대로 자라는 것처럼 집중력도 순서대로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깊이 꽂히는 그 모습. 부모님 눈엔 산만함처럼 보이지만 뇌과학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그건 오히려 집중력의 가장 중요한 부품 하나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아이는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법을 아직 덜 배운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가지가 분명해질 거예요. 첫째, 우리 아이의 집중력이 지금 어디쯤 자랐는지. 둘째, 부모님이 좋다고 믿고 해온 행동 3가지가 사실은 아이의 집중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집중력 좀 키워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중력이라는 단 하나의 능력은 뇌 어디에도 없어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포스너 연구팀은 사람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에 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중력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3개의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거였어요. 첫째는 깨어나는 힘이에요. 잠에서 깬 뇌가 자, 이제 집중할 준비 하고 시동을 거는 단계죠. 둘째는 비추는 힘. 손전등처럼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의 빛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셋째는 옮기는 힘. 한 곳에 모았던 빛을 필요할 때 다른 곳으로 돌리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공룡 도감에 1시간씩 빠져드는 우리 아이. 그건 둘째, 하나의 빛을 모으는 힘이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다만 셋째, 그 빛을 숙제로 옮기는 힘이 아직 덜 자란 것 뿐입니다.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게 서툰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이 정말 말한 것. 그럼 그 옮기는 힘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 실험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세요. 1972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4살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놓았어요. 지금 먹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으면 2개를 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를 혼자 방에 남겨둡니다. 우리는 보통 끝까지 참은 아이는 의지가 강한 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셸 교수가 카메라로 지켜보니 진짜 비밀은 다른 데 있었어요. 참아낸 아이들은 이를 악물고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마시멜로에서 눈을 돌리고 노래를 부르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어떤 아이는 그 마시멜로를 솜사탕 구름이라고 상상했어요. 보세요. 참은 아이의 비결은 더 센 의지가 아니었어요. 시선을 딴 데로 옮기는 작은 기술이었습니다. 집중력도 똑같아요. 한 곳을 이 악물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부드럽게 옮기는 힘. 그래서 우리가 키워줄 건 더 오래 참아가 아닙니다. 잘 옮기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3번째,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럼 이 옮기는 힘은 언제 자랄까요? 캐나다의 발달 심리학자 아델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능력에 실행 기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걸 잠깐 멈추고 해야 할 걸 골라내는 힘이에요. 발달 심리학에서 아주 자주 쓰는 카드 실험이 있어요. 아이에게 카드를 색깔대로 나눠보라고 합니다. 잘하죠? 그러다가 이번엔 모양대로 나눠봐 하고 규칙을 바꿔요. 그러면 만 3살 아이는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손은 계속 색깔대로 나눕니다. 규칙을 바꾸는 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 4살, 5살이 되면 비로소 그 전환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빛을 옮기는 힘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에는 자라는 순서가 있어요. 4, 5살은 하고 싶은 걸 잠깐 멈추는 연습을 막 시작하는 때예요. 6, 7살이 되면 머릿속에 2-3가지 지시를 담아둘 수 있게 되고요. 8에서 10살 무렵엔 상황에 맞춰 방법을 바꾸는 유연함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담당하는 뇌의 앞부분은 20살이 훌쩍 넘어서까지 천천히 자라요. 그러니 옆집 아이는 차분히 앉아 있는데 왜 우리 아이만 하는 비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같은 7살이라도 이 힘이 자라는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거든요. 빠른 아이도 느린 아이도 다 정상입니다. 지금 느린 것이 나중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4번째, 좋다고 믿지만 집중을 무너뜨리는 3가지. 이제 앞에서 약속드린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좋다고 믿고 해온 행동 중에 사실은 아이의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중 좀 해 하고 다그치는 것.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심리학자 다니엘 시걸은 우리 뇌를 2층 집에 비유했어요. 아래층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 위층은 생각하고 집중하는 뇌예요. 아이가 야단을 맞아 마음이 흔들리면 아래층 감정의 뇌에 불이 확 켜지고 위층 생각의 뇌는 문을 닫아버려요. 집중하라고 다그칠수록 정작 집중을 담당하는 뇌가 닫히는 겁니다. 둘째, 다 하면 영상 보여줄게, 과자 줄게 하는 보상이에요. 잠깐은 효과가 있죠. 그런데 영상이나 게임은 아주 빠르고 강한 즐거움을 줍니다. 뇌가 그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천천히 쌓아가는 공부의 재미는 너무 밋밋하게 느껴져요.
더 센 자극과 비교돼서 집중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셋째, 비교예요. 언니는 안 그러는데? 옆집 누구는 잘만 한다는데? 이 말은 아이를 분발하게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원래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심어요. 그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아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 3가지. 그럼 다그치지도 보상하지도 비교하지도 않고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 아까 포스너의 손전등 기억하시죠? 책상 위에 물건이 10개 있으면 아이의 손전등은 10군데로 흩어져요. 지금 할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시야에서 치워주세요. 장난감도 다른 과목 책도요. 책상이 비면 비로소 집중할 자리가 생깁니다. 둘째, 시작을 도와주는 신호. 집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시작이에요. 작은 모래시계 하나를 두고 이거 떨어질 때까지만 하자. 딱 5분만 하고 정해주세요. 끝이 보이면 아이는 비로소 시작할 수 있어요. 5분이 10분이 되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셋째, 보상은 물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으로. 다 하면 영상, 이 아니라 다 하면 같이 산책 가자. 같이 카드게임 한 판 하자. 사람과 몸으로 나누는 보상은 도파민을 천천히 건강하게 채워줘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이에겐 가장 큰 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래요. 한 가지에 꽂혀 있던 그 시간은 산만한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이 자라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룡 도감에 빠져 있던 그 한 시간이 사실은 가장 깊이 몰입하는 법을 연습하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더 오래 앉혀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해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끌어당기는 대신 좋은 자리를 만들어두고 기다려주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 밤 딱 5분만 써보세요. 아이가 잠든 뒤 책상 위에서 내일 할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곳으로 치워두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그거면 됩니다. 엄마, 나 이거 혼자 다 했어.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책상에 앉아 한 가지를 끝내고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옵니다. 그 빈 책상이 바로 그 변화의 첫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들려주세요. 책상 비우기, 시작 신호, 활동 보상. 이 셋 중에서 오늘 우리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작은 일에도 금세 울음이 터지고 한번 속상하면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 감정 조절에 대해 함께 들여다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